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특히 경단녀 엄마들한테는 추천을 해요.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이들 등하원 시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기에는 이제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750만 원 이상이 돼요. 실질적으로 제 돈이 들어간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도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엄마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이제 몸소 해본 사람으로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더 경쟁력이 많이 있는 시장이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학교 장터 예산 편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장터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터부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계시는 수강생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심지어 1살짜리 아들 육아랑 그리고 지금 둘째 임신 중에 이 학교 장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2달 만에 거의 직장인 월급만큼 버신다고 해요. 6월에 또 출산 예정이시라서 제가 또 연락 받자마자 우리 수강생 대표님 바로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임신 막달인데도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먼저 출연 요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연락받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닙니다. 학교 장터 시작하고 수익 날 때까지 잘 케어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성과 냈으니까요.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또 제가 많은 수강생분 인터뷰하면서 또 느낀 건데 이런 성과 잘 내시는 분들이 기브 앤 테이크 마인드를 다 갖추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 제조업 연구원, 지금은 초보 셀러인 투움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선 2달 만에 되게 빠르게 성과를 내주셨다고 들었는데 매출액과 순수익 한번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매출액은 1,000만 원이 넘었고요. 순수익은 250 넘어갔습니다. 250이요? 그럼 주로 이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출산이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집안에서도 서재에 컴퓨터랑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혼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저 혼자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첫째가 자고 나면 남편이랑 소싱 업무는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하나로도 그 모든 업무 처리가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컴퓨터 하나로 모든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이 노트북 하나로 모든 업무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노트북 사용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전 남들이 사용하는 능력 정도로 아마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좀 자료들을 정리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자료 정리 정도만 가능하면 네네.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 학교 장터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 장터 주문 받고 처리하는 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만 출산하고 100일간은 소싱 업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릴 제품들 미리 저장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출산 이후의 업무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가능한가요? 지금 임신 중이시고 육아도 하시는데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솔직히 몸은 많이 힘들죠. 근데 임신해본 모든 산모들이 막달이 될수록 앉아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그쵸. 아실 거예요. 맞아요. 진짜 다리도 너무 저리고 그래서 이제 책상 밑에 마사지기도 둘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은 1시간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면은 이제 누워서도 업무를 보려고 태블릿 PC 사용해서 업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인 건가요? 네. 엄마한테 잘해야겠네요. 제가 임신 6개월에 지금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달에는 힘들어도 지금 이 시간대에 해내야지 나중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더 힘내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항상 제가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임신 준비랑 육아까지도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이 부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아이도 심지어 처음부터 연년생을 가지려고 계획했고 지금 그렇게 또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내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두 아이에 맞춰서 3년을 쉬게 됐는데 근데 이제 회사 팀원들한테 임신 사실에 대해서 축하도 받았지만 아쉬운 얘기를 결국 듣게 되더라고요. 그쵸.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3년 뒤에 복귀하면 일을 제대로 내가 할 수는 있을까? 또 워킹맘으로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동기부여님의 영상을 또 봤고 부업을 전업으로 일하면서
퇴사하신 분의 영상 인터뷰까지 또 같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장터에 대해서 더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제 생각엔 믿져야 본전인데, 그래 육아휴직 동안에 정말 저분들이 말한 대로 되는지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이 너무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이 경단녀라든지 육아맘들은 다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업을 알아보셨을 때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장터를 선택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저도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회사 월급만으로 노후 준비가 쉽지 않다는 건 피부로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업 꾸준히 관심 갖고 공부하고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 개설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또 무엇보다 어떤 물건을 올려야 할지,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지 시작을 다 해놓고도 막막해서 결국에는 맞아요. 저는 중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초보 셀러들이 마케팅 없이도 적은 시간 들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설명에 큰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쉽게 어디서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과감히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기부여님한테 듣기로는 임신 중에 이 강의를 들으려고 이 수원에서 전주까지 직접 운전해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충분히 이 VOD로 듣고 시도를 해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멀리까지 직접 찾아와서 강의를 들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때는 이제 올해 2월 8일날 토요일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었던 거고요. 네. 그날 눈이 진짜 많이 와서 수원에서 전주까지 눈을 헤치면서 강의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 성격이 결국 찍먹 팔아서 찍어 먹어봐야지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직접 움직이고 그걸 계기 삼아야지 또 일을 시작하는 제 자신을 알아서 임신 6개월 차에 남편한테 아이 맡겨두고 강의 들으러 내려갔었습니다. 와. 혼자서 이런저런 영상들 자료들 찾아봤었을 때랑 다르게 직접 해주시는 오프라인 강의들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풀렸고, 또 같이 강의 들었던 분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같이 받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 빠르게 매출 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좋은 매출 이런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 보면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또 내용은 같을 수 있어도 이제 그 안에서의 그 동기부여도 되고 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키우시잖아요. 심지어 연년생이면 이제 1살이라서 또 손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이 아이도 키우고 이 학교 장터까지 하기가 너무 벅찰 것 같아요. 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주로 한 11시, 12시쯤에 주문 한번 처리하고 저녁 9시쯤 소싱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에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고, 아무래도 학교 장터가 언제든 컴퓨터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일과 육아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고 또 최적인 것 같아요. 이 육아와 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확실히 이 노트북 하나로 되니까 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서 혼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혹시 상품 등록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우산을 따고 있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바로 저장해서 그냥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다른 문구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넣고 상세 페이지도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제품 우산을 이제 따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줬고요. 이 정도 하고 네. 다른 금액들은 제가 마진 붙인 금액들로 네. 하고 나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네. 아까 저장한 그 사진들이요? 네. 그거 저장해서 그냥 바로 써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까 이미지를 크기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 용량 확인 완료가 바로 되는 거고요. 그럼 그냥 도매처에서 물건 사진 저장해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사진 바로 등록 요청하면은 이제 끝인 거죠. 그럼 혹시 다른 부업도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자소서나 면접 같은 그런 코칭을 해주는 부업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마케팅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 시도조차 못하고 끝을 냈었고요. 대학생들은 취업 코칭이다 보니까 정해진 일정 시간을 빼야 한다는 제약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짧게 하고 또 그만두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도전을 해보셨네요. 그러면 포장터를 해보신 입장으로서 이런 분에게는 추천을 하고 또 이런 분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특히 경단녀 엄마들한테는 추천을 해요.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이들 등하원 시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기에는 이제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끈기 없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세팅하고 내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 인터뷰 영상에서도 봤는데 중꺾말을 외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 마음만 있다면 부업 생각하시는 많은 불특정 다수분들에게도 추천을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엄마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이제 몸소 해본 사람으로 근거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임신 막달인데도 하시는데 뭐든지 끈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되게 큰 건이 하나 들어왔다고도 들었어요. 네. 저희 또 그런 것도 놓칠 수 없죠. 그죠. 가장 큰 건 혹시 공개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이번 주 월요일에 초등학교에서 키보드 소모품으로 약 한 420개 정도 단체 주문건이 들어왔는데 매출액이 750만 원 이상이 돼요. 저도 처음에 받으면서 얼떨떨했고요. 잠시 이제 한눈판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수의시담 넣었으니 확인해주고 연락주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으시는데 마음속으로 뭐 얼마나 되겠어 하고 장터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개수랑 금액이 너무 커서 한동안 좀 멍하게 있다가 바로 동기부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수의시담을 처음 받아본 건이라 가지고 대표님께 도움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설명 듣고 이제 첫 매출 날 때부터 이렇게 큰 건 성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님한테 계속 동기받았던지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님이 들으시면 되게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확실히 성과 많이 나시는 분들은 엄청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2달 만에 되게 큰 성과를 내주셨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냥 계속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또 저도 반려가 많이 받아봐서 이러고 다시 또 무지성으로 같은 업무 계속 반복하고 그게 가장 큰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마케팅을 하지를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제품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제 동기부여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강의 안에서 들었던 노하우는 제품 하나당 50개씩 소싱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소싱을 할 때 그걸 밑바탕에 깔아두고 소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제품을 찾아도 다양한 제조사나 디자인, 가격 등이 폭넓게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메리트가 아니었나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공학 카테고리 여러 개 되게 다양하게 다 깔아놓거든요. 그래야지 또 단골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 빠르게 매출을 내려면 이거 하나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전 2회, 오후 2회 학교 장터에 주문 들어온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해서 선생님들께서 주문 주셨을 때 요청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좀 빨리 넣고 그리고 또 업체도 저도 귀찮을 수 있지만 전 도매처에 무조건 전화를 다시 한번 넣어요. 그래서 오늘 배송 지금 마감됐나요? 나갈 수 있나요? 오늘 안 나가면 내일 나가나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두고 선생님들이 배송됐나요? 이런 문의가 왔었을 때 빠르게 일 처리가 되었던 것들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저를 찾아주시고 선호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짜 꼼꼼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역시 진짜 성공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이런 업무에 신경을 꼼꼼하게 써주시는데 이 따로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것도 직접 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두 가지 분야가 바로 마케팅이랑 영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장터가 저한테 맞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뭐 이거 돼요? 저거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어떤 때는 저도 막 당황해서 말을 절기도 하고 긴장해서 막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전화를 끊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런 성향이 저한테는 아무래도 영업 마케팅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도 영업 마케팅 없이도 충분히 매출을 낼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네,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초기에 준비한 자본금이랑 또 실제로 사용된 자본금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초기에는 제가 자본금 1,000만 원 정도를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200만 원을 다 쓰기도 전에 학교에서 주문 들어오고 이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돈이 들어간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한 금액은 20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한 200 얼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 학교 장터의 장점과 단점 혹시? 우선 단점은 남들이 올리지 않는 것, 나만 발견한 제품들을 조금이라도 돋보이게 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셀러들이 마케팅 경쟁 없이 정말 정직하게 제품 올리고 판매하게 되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힘든 점이나 아니면 좀 시행착오가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2월 강의를 처음 듣고 제품 등록 완료한 게 2월 24일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처음 매출이 4월 1일까지 없었어요. 다른 대표님들 영상 보면 제품 업로드하고 일주일 만에 주문이 맞아요.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한 달이 넘도록 주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인지라 초조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느슨해지고 4월 1일, 2일 날 주문이 들어왔는데 전 심지어 4월 4일 날 학교에서 주문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첫 주문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이 조급함이랑 겹쳐지면서 힘든 부분이긴 했어요. 처음에는 등록하고 그 주문 들어올 때까지 그 인내의 시간이 조금 그렇기는 해요. 그러면 대표님, 그 어떤 도매처를 주로 쓰시는지 혹시? 저는 초반에는 도메코, 모너클렛 많이 네. 썼어요. 근데 네. 최근 영상에 나오는 스페셜 B2B 도매처를 알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소싱 비율 거의 8, 90%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상에서도 장터모님 설명해 주셨지만 제품 가격도 낮고 정보도 상세한데 심지어 인터넷 최저가를 실시간으로 계속 표기해주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제 마진을 책정하기 정말 수월해서 많이 맞아요. 애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마진 측정도 그렇고 솔직히 그 정도 가격대에 주는 그런 폐쇄물이 솔직히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학교장터 폐쇄물이다 보니까 이런 폐쇄물 이용하시는 분들은 폐쇄 전문 도매물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또 이런 말도 되게 많아요. 상품 등록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터 레드오션 아니야? 이러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이 학교장터 앞으로 가능성 있는 시장인 것 같나요? 강의 듣는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미 레드오션 된 거 아니냐고 맞아요. 했고 또 두세 달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고 영상을 보고 학교장터 입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지어 공지사항에도 제품 등록이 늦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되는 거를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도는 많아졌다. 그치만 그래도 아직은 포털 검색어에 학교장터를 치면 많은 정보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정말 제가 느끼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레드오션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영상들이 다각도로 제작되어서 올라와야지만 진정한 레드오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생각해보면 아직은 더 경쟁력이 많이 있는 시장이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학교장터 예산 편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장터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장터를 하기 전과 그리고 학교장터를 하고 난 후 삶에 이런 변화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쵸. 아이를 임신하고 휴직하고 또 다시 복직해야 하고 그때 돌아가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내 위에 선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모든 거를 생각해보면 돌아가도 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린아이 둘을 두고 워킹맘으로 산다면 내가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가지는 의문들이 진짜 한가득이었는데 꼭 회사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잘 다지고 있다는 생각에 앞선 두려움들이 좀 크게 내려놔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장터가 저에게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또 즐거움과 동시에 안정감을 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나이가 이제 40에 지금 돌쟁이 아이 엄마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임신 6개월 차에 일을 시작을 해서 제품 등록 3개월이 안 돼서 지금 260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현 시점에 많은 분들한테 이 일을 부업이든 전업이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독하거나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의 강도를 따지면 이전에 했던 일은 전국 각지 돌아다니고 건설 현장 돌아다니고 화학약품 만지고 냄새 맡고 정말 임신해서는 일하기 힘든 너무나도 힘든 환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 환경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저는 정말 일하는 환경도 쾌적하고 내 개인적인 시간들을 쓰면서도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라서 저를 근거 삼아 여러분도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대표님 이 앞으로의 계획도 혹시 말씀 가능할까요? 지금 저는 이제 둘째 경산모랑 35주 5일차예요. 지금 아이가 오늘 내일 안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몸이라서 1, 2주만 잘 버텨서 이제 둘째 건강하게 낳고 100일간 아이 잘 키우는 데 집중할 거고요. 그 시간 동안 학교 장터는 저와 남편이 교대로 보면서 일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아이 낳고도 조려가서 제가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앉아서 주문 처리하는 건 일이 그쵸. 어렵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계획이었다면 장기적으로는 내년 8, 9월쯤 복직인데 그 전에 순수익 1,000만 원 다른 분들이랑 동일하게 그 정도 매출 내고 다양한 제품들 소싱하고 선생님들 요청들 빠르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저희 단골로 만드는 게 장기간 목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학교 장터에서 쌓은 많은 노하우들이 또 다른 경업들을 겸해보고자 하는 또 꿈도 하나씩 생기고 있고요. 이런 제 커리어를 이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아이 키우면서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저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 최종 독자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너무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이 안전하게 순산하시길 바라겠고 또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출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